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경기 지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근원 물가지수의 향방에 따라 통화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9%대 정도인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당장 문제가 없다 해도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은 주요 그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혁신과 변화를 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보호무역 장벽 등 험난한 경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근본적 변신이 필수적이라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대기업이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를 의식한 탓인지 대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핵심 과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에 대응해 국내 쇼핑 회사가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며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조 5,5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7%나 증가했고 이는 온라인 쇼핑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기술주 선정과 유가 반등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이 1,260조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48개국의 증시 등락 수준을 나타내는 S&P 글로벌 브로드마켓 지수는 22%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증시가 반등했던 지난 2009년의 증가폭 8조 1,0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원하는 바 모두 다 이룩하시기를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거래일 양시장 흐름은 괜찮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거래소부터 좀 오름세는 코스닥에 비해서는 오름폭은 적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종목수가 내리는 종목수보다 많고요. 시장을 둘러싼 상황도 꽤나 우호적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북핵 리스크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조금 전 이제 2시경에 통일부 쪽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 그리고 이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해빙 무대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좋고요. 전체적으로 증시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가 넘는 상승이 지금 첫 거래일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은 물론이고 오늘은 IT 소프트웨어 종목군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기대감을 강하게 주고 있고 800선까지 쉽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고요. 순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잘 타서 올 한 해 긍정적 흐름 만들어 보셔야 될 텐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7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일단은 10포인트 안팎의 지금 상승 흐름들을 오늘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8.95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66포인트부터 2,480포인트도 한때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480선에 한 3포인트 정도 모자란 2,476.62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받고 수급 주체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이 사줍니다. 장 개시와 함께 외국인이 쭉 사기 시작하는데 9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사네요. 개인은 247억 원 팔고 기관도 1,031억 원 파는데 기관은 연기금은 사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 현대차가 오늘 낙폭이 좀 있네요. 15만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포스코는 2%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네이버 올라갑니다. 그리고 KB금융 소폭 조정이 나오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괜찮습니다. 지난주 연말에도 분위기가 좋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3.77%나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는 1.33%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하락하고요. 삼성물산, 신한지주는 소폭씩 오름세입니다. SK텔레콤 오늘도 약보합권 거래가 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오름세가 꽤 괜찮습니다. 1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요. 809포인트대까지 터치하면서 올 한 해 기대감을 제대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1.35%나 올라갑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전약 후강인데 전약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800포인트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현재 810포인트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바가 있는 통일부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월 9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 연락 채널 조속히 정상화돼야 지금 모두 다 끊겨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긍정적인 해빙 모드가 조성이 단숨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까지 봤고요. 지금 이제 수급 주체 봐야 될 텐데 외국인 개인이 동반 매수하고 기관은 팝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오늘 56억 원 사고 나머지 주체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려갑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연말엔 좋았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신라제는 10만원 다시 터치합니다. CJENM은 1%대 약세. 티슈진이 오늘도 올라가면서 54,000원대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로엔휴제,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에 소폭씩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검은사막 MMORPG 모바일 게임 시장까지 접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젤 소폭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스코캠텍, 코미팜, 파라다이스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자, SK머티리얼즈는 소폭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원달러 환율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060원대 초반까지 지금 강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오늘장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 이제 상투적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장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장 특징들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전 대비해서 오후 약간 시장의 성격 바뀌기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강세가 여전히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일단 먼저 말씀드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0.3% 상승대 보합권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일 조선업종의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등의 이제 주가 약세 등으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좀 더딘 상황이다라고 인식이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일 코스닥의 상승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과 통신장비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오전부터 견인했던 상황이었었고요. 일단 지난주 급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금일은 반등을 시도하면서 역시나 지수 상승에 일조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심화 및 노이즈 노출에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일 강세를 보인 업종 내에선 제약바이오 업종과 통신장비 업종의 상승에 주목하시면 좋을 듯 같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금일 아무래도 줄기세포 관련주로 대표적인 차바이오텍의 강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러한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등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현재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5G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오전 상승세를 좀 이끌어냈던 모양이었는데요. 일단 통신 관련주 내에선 대한광통신, KMW, 이노와이어리스 등이 이제 금일 오전에 강세를 보이면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과 통신장비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금일 특징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을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뭐 대한광통신, 통신장비라고 보기보다는 통신장비 근간인 광섬유 업체로서의 메리트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글로벌 광케이블 업체들의 광섬유가 이제 확보에 나서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 이러한 전방 시장의 투자에 따른 광섬유의 단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대한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의 호황세와 더불어서 판매 단가 상승은 곧 실적의 추가 상향을 가능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일 오전 대비해서 관련 주제 주가가 좀 오후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광통신 5%대의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주까지 짚어주셨고요. 이 외에도 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더 볼까요? 네, 뭐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네. 제약바이오 업종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업종의 최대 행사로 꼽혀지고 있는 행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8조 원대의 기술 수출의 시작을 알린 원동력이 된 행사였습니다. 일단 뭐 그 이후로 매년 업종의 최대 행사로서 시장의 주목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컨퍼런스에도 뭐 신라젠, 비보존, MG메드 등 여러 벤처 바이오 업체들이 참여하는 등 기존 업체와 더불어서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두시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낼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이벤트에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아직도 긍정적이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괜찮고요. 내일도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내일 시장 전략,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작년부터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만큼 시장 환경이 코스닥 시장의 환경에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환경,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토스닥 활성화 정책, 또 그로 인한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등과 더불어서 일단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등이 시장에 대한 환경을 좋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권 2년 차에는 시장이 좋았던 사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적인 요인까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면 당장 내일은이라는 뭐 질문에는 사실상 이러한 시장 추이를 계속 따라가자는 의미로 저는 일단 두 종목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이전 상장에 따른 수급적 반사 수혜와 실적 기대감 이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이익 비중 대비해서 시총 비중이 미미한 점, 그러니까 즉 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이익 비중 대비해서 일단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무술년이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1월 얘기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12월부터 살짝 짚어보고 1월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월 참 보니까 다이나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2월 글로벌 증시는 뭐 참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머징 국가들이 상승세가 돋보인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서는 강세 속에서 특히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상품 시장 랠리가 재개되는 가운데 상품 가격 상승 속에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필리핀, 인도 같은 이 신흥국 증시 수익률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한편 미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이었는데요. 이 12월 2일 미국 세제 개편안이 의회 상원을 통과하고 14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서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와 함께 계속적인 강세를 보였던 미 나스닥 지수는 12월
한 달 동안 0.4% 상승에 그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전통 기업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였죠. 반면 이제 12월 한국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한때 800포인트를 넘어서는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시중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가 부각됐고요.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한 달 동안 3.5%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하는 등 환율의 급락 더 나가서 일부 조선업체들의 잇따른 유상 증자 영향으로 인해서 0.4% 하락했는데 또 이게 12월 27일 그러니까 배당락이죠. 이제 한 해 받게 될 배당금을 갖다 감안해서 주가를 조정해주는 날인데 이 배당락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에 나서던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4%, 코스닥은 플러스 3.5%였고요. 아무튼 11월에 발생했었던 순환매가 12월에도 순환매가 계속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그간 1년 내내 강세를 보이던 정보통신 기업들보다는 정보통신 이외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순환매 장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200 지수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보다도 코스피 200 지수의 하락폭이 더 컸다라는 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시장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걸 업종별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산업재랑 경기 관련 소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5%에서 3% 이르는 주가 하락을 기록하는 등 이 대형주의 약세를 이끈 요인이 이 산업재, 아까 말씀드린 조선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재,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한 경기 관련 소비자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 방어주로 간주되는 건강관리,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업종과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각각 5.3%와 2%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해서 지난 1년의 분위기가 11월부터 바뀌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와 같은 업종별 수익률의 변화는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및 필수 소비자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4.75%와 2.6% 개선되는 등 한마디로 보면 업종별 이 수익 전망을 살펴보면 IT가 꾸준히 지난달 대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되는 걸 제외하고는 건강관리, 필수 소비자, 유틸리티 같이 최근 한 1년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업종들의 실적 전망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들 구성 종목 전체 2018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무려 213조 원이고요. 이건 3개월과 1개월 전에 비해서 각각 3.8%와 1.1% 개선된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엇갈린 행보 속에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전체로 본다면 상당히 이익 조정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익 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부진했었던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자 업종이 이걸 개선시켜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 동안 시장에서 내내 나왔던 이야기가 IT 업종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들 실적 전망 악화된 거 아니냐, IT가 부진해질 경우에 우리 시장에 대안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지난 1년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런 우려에서 지난 11월, 12월 두 달 연속 이익 전망에서만 본다면 IT의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IT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로 실적 전망의 어떤 개선 또는 상향 조정이 확산되는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순환매는 바로 IT 독주뿐만이 아닌 IT 이외 종목들의 실적 전망 개선이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1월 증시를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날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았던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1월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락하는 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요인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환율 하락 국면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들이 오히려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연말 12월 달의 수출은
조업 일수가 2일이나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자동차 파업과 같은 일시적 충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대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8.9%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발표하는 신규 주문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향후 6개월 정도의 기업들의 수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행 변수 역할을 해주는 지표인데요. 결국 지금 주문이 증가하면 그 뒤에 생산이라든가 출하 이런 것들이 이어서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신규 주문이 증가한다라는 건 한국 수출의 향후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1월에도 계속적인 개선 흐름을 띄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되며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은 그냥 그대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버려뒀다라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약화 같은 부분들은 결국 우리 경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지난 12월에 일시적인 조정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가세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시장 흐름에서 중소형주로 시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간 소외되었었던 경기 방어주 또는 내수주 쪽으로의 실적 전망 개선 흐름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탄력이 강할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조금은 걱정하는 게 고밸류에 대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S&P 500 기업 그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PER이라고 하죠. PER 같은 경우는 19배 정도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역사적인 평균 수준 15배에서 16배 수준을 지금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GDP 대비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100%를 넘어서는 등 이른바 워렌 버핏 인덱스도 버블을 시사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국 시장은 적어도 저평가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기업 이익의 개선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결국 2017년 말 지난주 말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코스피 20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이죠. 이 코스피 200 지수의 주가 수익 배율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8.86배가 나오더군요. 결국 우리나라 지난 2010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평균적인 우리나라 주가 수익 배율이 10배에 못 미치는 9.5배 수준이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주가 수익 배율 PER 8.86배는 상당히 시장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흥미로운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각 스타일별 업종별 수익률을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지난 한 해 동안 시장의 랠리를 주도했었던 수출주는 1.03% 하락했는데요. 이 수출주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밀집되어 있는 섹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 실적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수출주의 독주가 좀 진정되며 수출주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도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가 상승의 속도보다 기업 이익이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제약되는 가운데 시장의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저금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이 무한정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야 될 이유는 잘 없지 않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리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될 때 PER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저물가, 저금리 흐름들이 나타날 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높아져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저물가 환경에서
이 8배 후반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의 강한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특별한 그런 버블의 리스크 또는 밸류에이션 고평가의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12월에 일시적인 시장의 조정 이후에 1월 달에는 다시 강세 흐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그 상승 흐름 자체만 본다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퍼나 PBR을 보자면 저평가 구간일 수가 있다.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서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환율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박사님. 1062원대거든요, 지금. 이게 환율이 워낙에 지금 원화 강세가 강하게 또 연초부터 일어나다 보니까 환율이 발목 잡는 건 아닌가, 수출 기업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둬도 되나요, 아직?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환율의 하락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오늘도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사자세 속에서 매수세 속에서 해외에서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는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진 이유가 글로벌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에 따른 효과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환율이 무작정 우리나라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늘처럼 급격한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불안감들이 조성될 수 있고 이건 시장의 상승 탄력을 제약하는 요인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라이브 매매 타임은 쭉 이어집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하단의 번호입니다.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